오송 참사 관련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법 위반 사실 은폐한 소방, 엉터리 감찰 조사한 윤석열 정부, 국회 차원의 오송 참사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지 파행으로 국민께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오송 참사의 진상을 말씀드리고자 긴급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지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에서 이유 없이 누락된 당시 소방당국의 중대한 재난안전법 위반 사항과 소방당국이 이를 은폐하고자 국회에 허위 보고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송 참사 이후 소방당국은 국회 요구에도 당시 상황을 증명할 설명 자료를 줄곧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7월 24일부터 26일 사이 검찰 조사가 끝난 직후 소방청은 충북소방본부 명의로 국회에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시간대별 조치 사항이라는 이 설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시면 외부 유출 절대 금지라는 대외비 표시까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상단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이 제출한 다른 자료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등 여러 자료를 짜깁기 하여 발생한 오류가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 용해인은 이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재난안전법상 위반 사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청주 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시점을 속이고 은폐하려고 한 점입니다. 시간대별 조치사항이라는 이 국회 자료에는 청주 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줄여서 서통제단이 10시 4분에 가동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오송 참사가 벌어진 궁평 1, 2 전 이장 장모 씨가 당시 119에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 위험을 가장 먼저 신고했던 7월 15일 7시 51분, 그리고 청주소방서 소속 옥산 10호 출동대원이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8시 3분, 제방 침수 위험이 분명한데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이들이 어떤 지령도 받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8시 25분, 궁평 2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겨버린 8시 40분, 이 시점에 서통제단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 지휘 상황과 충북소방본부 119 상황실이 소방청 119 상황실에 보고한 구조 구급 상황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청주 서부소방서가 현장 지휘에 사용한 이 상황판에는 명백하게 6시 25분 서부소방서 비상소집, 6시 30분 통제단 가동 소방서장 현장 지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판 상단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이 조치사항 관련 자료에 첨부된 충북도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부 카톡방 15일 11시 52분 게시물에도 6시 30분 서통제단 가동 사실은 이 상황판 맨 위편을 보시면 명확하게 적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구조구급 상황보고서 내용도 명확합니다. 참사 당일 15일 11시 9분 2보부터 참사 3일 뒤인 18일 18시 25분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이 소방청 상황실에 보고했었던 이 문서에도 6시 25분 서부소방서 비상소집 대응 1단계, 6시 30분 통제단 가동 소방서장 현장 지휘가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황보고서 18보에는 더 명확하게 6시 30분 서부소방서 통제단 가동이라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오송 참사의 최초 119 신고 이전인 6시 30분에 청주 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집중호우 대비로 오송 참사 이틀 전인 7월 13일
11시부터 소방청 차원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있었고 20시 30분부터 중대본 3단계가 이미 가동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오송참사 이전에 만약 서통제단이 가동되어 있었다면 어떠한 초기 대응을 하지 않은 소방당국에게 재난안전법상 구체적인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안전법 제37조 응급조치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에도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8조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와 제43조 통행제한에 따라 통제단장은 직접 재난 예방을 위해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통제단을 가동했던 순간부터 소방당국은 재난안전법상 재난 현장의 긴급구조, 응급조치에 관한 모든 지휘와 통제 권한을 확보한 상태였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분명하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통제단은 7시 51분 재난신고를 받아 현장 상황을 두 눈으로 확인까지 해놓고서도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에만 보고하고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 후 8시 37분 차량 침수 신고를 재차 받고서야 다시 출동 지령을 내렸지만 도착하기도 전인 8시 40분경 이미 궁평 2 지하차도는 완전히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통제단이 지하차도 침수 전에 재난안전법대로의 법적 조치, 즉 차량 통행 제한만 시행했더라면 오송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긴급구조기관의 부작위와 재난안전법상 구체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소방당국은 오송참사가 발생하는데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소방당국은 언론과 국회에 그간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또 발표해 왔습니다. 오송참사 전후로 소방당국이 당시 언론에 소방청 제공으로 직접 배포한 12시 45분 소방청장 현장 브리핑 사진에는 현장 상황판에 6시 30분 통제단 가동 사실이 모두 지워져 있습니다. 이 사진 속 재난대응활동 상황판 맨 위 2칸이 지워져 있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는 말씀드렸듯 카톡방 문구 하나를 들어서 당시 통제단이 현장 출동한 10시 4분을 통제단 가동 시점으로 속여서 제출했습니다. 이 모순된 증거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6시 30분에 통제단 가동이 된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상황판과 본청에 보고한 상황보고서는 당시 통제단장이었던 소방서장의 지휘 없이는 결코 임의대로 작성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허위 자료에 이은 허위 해명에 불과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24시간 재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에게 육상 재난 대응의 모든 권한을 주었고 소방의 재난 대응 역량을 깊이 신뢰하고 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며 일하는 현장 소방 공무원에게 많은 국민들이 존경과 응원을 보내는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방당국이 스스로 책임이 두려워서 국회와 그리고 국민 앞에 잘못 하나하나를 숨기려 한다면 어떤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유가족이 바라는 오송참사의 진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부디 소방당국은 지금이라도 허위자료로 재난대응이라는 본래의 임무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에 진실되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오송참사의 진상에는 답해야 할 질문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오송참사 조사 결과부터가 엉망입니다.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는 이런 재난안전법 위반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다루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것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무능한 것인지 또한 진상규명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층 침수 이후 재난 대응을 강화했음에도 올해 예견된 집중호우에도 충청북도는 왜 자신들이 관리해야 할 508번 지방도와 궁평 2 지하차도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서통제단이 모두 가동되고 있는 재난 대응 상황에서 충청북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도통제단 가동을 회피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또한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앞에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예정되어 있었던 관련 현황 질의를 파행시키고 기관장 출석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다시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원래라면 참사 직후 바로 열렸어야 할 관련 현안 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 논리로 3번이나 파토를 냈다면 그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지자체장이 그 어떤 정치적, 법적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국민 모두가 도대체 왜 벌어진 건지 납득하지 못하는 오송 참사라는 국민적 비극을 앞에 두고 집권 여당의 책임을 방기하고 재난을 정쟁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멈추기를 국민의힘과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저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계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에 앞장서 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저희 의원실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의원실로 연락해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